일단 한번 해보죠. 계속 깜빡 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 설명 좀 드리다가 주의사항 말씀드리려다가 끝이 났던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where절이라고 하는 이게 문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문법 중에 일부인데, 여기에 보면 어디에라고 나와요. 왜냐면 where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 영어를 직역하면 어디에가 맞잖아요. 이런 부분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법적인 키워드에 대한 이름은 이걸 눌러서 영어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본문에 대한 설명만 번역본으로 잘 보시면 된다. 이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 그냥 쭉 둘러보시면 되고, 이 옆에 있는 두 번째 거, 이 MySQL 연습 DB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 웹상, 이 온라인 사이트 상에서 테스트용으로 데이터를 좀 조작해 볼 수 있는, 건드려 볼 수 있는 그런 임시 데이터가 들어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은 사이트에서 제공이 되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 수업 중에서도 얘를 가지고 간단하게 뭔가를 해볼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아직은 문법이나 기초 사용법 같은 걸 모르니까 얘를 본다고 해도 딱히 달라질 건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이 녀석들을 보면서 실제로 다뤄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안내를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이거는 녹화를 잠깐 끄고, 이제 수업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 한 것 같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녀석에 대해서부터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자, DB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DB.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보통 DB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근데 얘가 뭘까요? 그래서 혹시 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린 아직 이걸 배우기 전이니까 그냥 자유롭게 상상하고 유추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 밖으로 꼭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은 꼭 해보셔야 돼요. 그 과정들이 여러분들을 탄탄하게 성장시켜주는 밑거름이 될 거니까. 자, 이 녀석은 일단 제가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뭘까? 자, 얘는요 진짜 간단하게 데이터의 저장소입니다.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데이터들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장소. 이게 데이터베이스예요. 근데 그냥 데이터를 무작정 보관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간단하게 한번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진짜 이게 전부예요.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그 데이터들을 보관하는 장소, 그 역할, 그 이하, 그 이상,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는 진짜 그냥 물리적인 장소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PC에다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지금 여기 생겨나가지고 이쪽으로 옮길게요. 이렇게 생긴 새 폴더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이 폴더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텍스트 파일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dbms 수업 해놓고 이 안에서 뭔가를 저장을 막 해요. 그리고 끕니다. 자, 누가 db일까요? 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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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폴더가 db일 것 같다 1번, 파일이 db일 것 같다 2번, 이 문자가 db일 것 같다 3번.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없으세요?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좋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아니니까 그냥 자유로운 본인의 생각을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녀석은 얘예요. 1번. 데이터베이스.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이고 데이터들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했어요. 자,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설명에서
지금 2번을 고르신 분들이 조금 유사하게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는 건데,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데이터는 얘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얘 데이터 맞아요. 얘 데이터가 맞아서 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이 파일이 얘가 데이터베이스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2번을 선택하셨으니까. 근데 얘는요,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테이블이라고 하는 개념과 상통하는 녀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데이터 베이스는 얘가 될 겁니다. 폴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많이 사용해 봤던 이런 폴더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DB 서버를 구축해서 뭔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한다, 뭐 만든다, 이런 행위를 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 컴퓨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물리적인 폴더가 만들어질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폴더가. 진짜 폴더가 맞아요. 그렇게 사용이 될 거니까 알아주시면 되고요. 얘는 지우지 말 걸 그랬나? 자, 아까 하던 얘기 더 이어서.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들으러 온 이 수업 이름은 DB인가요? 수업명이 DB가 아니에요. DBMS죠. 분명히 저는 데이터베이스부터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얘는 저장소 그 이하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랬고, 얘는 물리적인 그냥 폴더 같은 개념이다 라고 했는데, 수업명조차도 그냥 DB가 아니라 DBMS예요. 얘는 그럼 뭘까요? 얘는 정말로 물리적인 저장소의 역할만 할 거기 때문에 이 저장소를 만들어내고 저장소를 컨트롤하고 뭔가 저장소를 지우기도 하고 하는 거 누가 해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폴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폴더 동급이라고 했던 그 폴더처럼 우리가 만들어내요. 그리고 뭐 그 폴더 안에 뭔가를 생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금 제가 폴더를 지우기도 했죠. 자, 이런 행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자, 사용자인 제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그냥 폴더일 뿐, 저장소일 뿐이니까 이런 녀석을 생성하기도 하고 DB를 생성하고 조작하고 삭제하고 등등 이 녀석을 컨트롤하기 위한 시스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DBMS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풀네임은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DBMS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직역을 해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그 폴더, 물리적인 저장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조작하기도 하고 컨트롤하려고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그게 DBMS다. 그래서 우리는 이 DBMS를 배우는 거예요. DB를 배운다라고 하면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폴더를 배우겠다라고 하는 거랑 동일해요. 근데 폴더를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얘는 그냥 보관할 수 있는 바구니, 상자 이런 역할일 뿐인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DBMS라는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얘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DB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 돼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데이터가 뭐예요? 데이터는 뭘까요? 저장한 값. 오, 좋아요. 또. 자, 이 데이터라고 하는 녀석은요, 생각보다 너무 넓은 범위를 갖고 있어요. 아주 큰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는 이 말, 데이터일까요? 지금 이 말만 가지고는 사실 데이터라고 하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 말이 잠깐만요. 이거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이 지금 녹화가 되면서 여기에 올라가죠. 지금 1교시 영상이 이미 올라갔을 거예요. 여기 채널이 생겨났고요. 재생 목록이 들어가 보시면 1교시 영상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녹화가 돼서
영상으로 올라갔어요. 얘는 데이터인가요? 얘는 데이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오늘 지금 이제 1시 반이 다 돼가고 있으니까 수업 전에 점심을 드셨다고 해볼게요. 점심을 맛있는 걸 사 먹었어요. 자, 그렇게 사 먹고 나오면서 결제를 했겠죠. 뭐 카드를 긁었다. 카드를 긁은 영수증 데이터인가요? 데이터입니다. 얘가 데이터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뭔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 속에서 저장을 하고 보관을 하고 그 기록을 우리가 다시 꺼내볼 수 있고 건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데이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데이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수업 페이지에 이런 글자들 싹 다 데이터고요. 컴퓨터에서 보고 있는 뭔가 이런 파일이나 이런 것들 다 데이터입니다. 모든 게 다 데이터다. 여러분들이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다 데이터예요. 메시지. 자, 그러면 이렇게 넓은 데이터, 예를 들어 이제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이걸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 데이터라고는 했는데 이 데이터는 그럼 어디에 보관돼요? 채팅창? 자, 채팅창은 그러면 맞아요. 채팅창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보관되고 있는 데이터를 채팅창으로 불러오는 개념입니다. 근데 자, 채팅창. 그 채팅창은 우리 핸드폰, 각각의 핸드폰으로 열 수 있죠. 혹은 각각의 PC에서 PC카톡을 사용해서 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열려있는 채팅창이 데이터를 물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보관되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형태라고 했어요. 만약에 채팅창 자체가 데이터를 물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은요, 이 크기일 수가 없어요. 보관해야 될 데이터가 너무 많을 거니까.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당연히 용량이 커지겠죠. 물리적으로 용량을 가지는 게 데이터들이니까. 근데 그 데이터가 엄청 계속 다 누적이 된대요. 그러면은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해도요, 이 정도 사이즈로 그 정도 양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그러면 이만한 크기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얘가 데이터를 다 보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데이터라는 건 따로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저장되고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러다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불러다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불러다가 지울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는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좀 웃긴 얘기일 수 있지만 저도 위치는 잘 몰라요. 이거는 그냥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저장소라고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근데 제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장소를 사용하기 위한 서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 DBMS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서버라는 걸 구축을 할 겁니다. 근데 진짜 찐으로 구축하기에는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좀, 좀 편하게 이 서버 구축을 한 것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운영 목적으로 뭔가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 실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을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서버 구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리눅스 수업에서도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DB 서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명칭 자체는 DB 서버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녀석이에요. 그냥 통칭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인 거지. 왜냐면 저장소 서버는 말이 좀 이상한 거거든요. 좀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따져보자면 DBMS 서버가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DB 서버라고 하는 이 녀석이 실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을 거다. 자, 그럼 네이버 예를 들어볼게요. 네이버로 메일을 주고받아요. 그 메일 데이터 어디 있다고요? 네이버 메일이 운영하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 서버는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가 들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상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상 머신에서 존재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데이터 자체는 물리적으로 저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 텍스트 파일을 저장해 놓은 다음에 얘를 다시 열면 여기에 적혀 있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저장이 되고 있는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장이 안 됐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걸 저장했다가 다시 열었을 때 데이터가 제대로 저장이 안 됐다라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데이터는 내가 지금 저장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 저장이 안 돼 버리면 그 시점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지나간 거니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뭐고 DBMS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 자, DBMS에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 쪽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검색이나 공부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은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법한 오라클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MySQL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그다음 뭐 MS SQL, 그다음 뭐 포스트그리 SQL, 그리고 뭐 티베로라고 하는 녀석도 있고요. 기타 등등 되게 다양한 DBMS가 존재를 해요. 자, 이 녀석들은 DB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DBMS예요. 관리 시스템이에요. 얘네를 가지고 DB라고 표현을 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통칭을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이 녀석들은 다 DBMS고요. 우리는 이 중에서 MySQL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오라클이 주로 많이 쓰인다던데 왜 우리 학원은 MySQL밖에 안 가르치지? 나 그럼 오라클 배우고 싶은데 잘못 배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은 딱 5% 정도만 맞는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95%는 전혀 틀린 말을 하신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딱 5%만 맞아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 종류나 이런 것들 설명을 좀 이어나가면서 차근차근 해볼 건데, 아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할까요? 먼저 하죠. 왜 5%만 맞냐? 왜 95%는 아예 틀렸다고 하느냐? 네가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 이 수많은 DBMS 종류들마다 만약에 사용하는 문법이나 사용하는 뭐랄까 예약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지금 이해가 안 되실 단어라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냥 일단 들어볼게요. 얘네가 모두 다른 게 맞다면 여러분들은 5%가 아니라 100%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라클 하고 싶으면 오라클 배워야 되는 게 맞고요. MySQL 하고 싶으면 MySQL 배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100%가 아니라 5%라고 한 데에는 이게 아니라는 거겠죠. 기본적인 문법이나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왜 동일하냐? 그렇게 정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DBMS를 다루기 위해서는 결국 SQL이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 SQL 중에서도 표준 SQL이라고 해서 공통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어떤 DBMS를 사용할지라도 이 종류 중에 이것보다 더 많은 종류가 있는데 걔네들 중에 누굴 쓰더라도 이 표준 얘를 알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95% 정도는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해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95%가 그러면 나머지 5%에 대한 부분은 못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5%는 알면 아는 대로 얘네가 가진 특색을 쓸 수 있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여기 들어있긴 합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이 5%에 해당되는 약간 그 특색들을 주로 많이 쓰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표준 SQL을 배우기 때문에 얘를 배우나 달라지는 건 딱히 없다. 그 큰 틀 안에서 결이 다 똑같다. 근데 그 결만 같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만 잘 배워놓고 나서 나중에 우리는 MySQL 배웠는데 취업했더니 예스래요. 그럼 이제 이 녀석만 검색만 해봐도 대충 다 아는 거예요. 결이 다 똑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고요. 우리는 이거 배울 겁니다. MySQL. 자, 그러면 이 DBMS라고 하는 이 녀석들이 이제 종류가 되게 많은 데에는 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모두가 다 어차피 비슷한 표준 SQL을 쓸 거고 그러면은 굳이 여러 개로 나눌 필요가 있나?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해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다 하나하나가 다 다른 회사예요. 보통 다 다른 회사가 만들어서 서로 우리 거 써주세요라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 중에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좀 더 적절한 DBMS를 골라서 쓸 줄만 알면 됩니다. DBMS마다 약간 특색이 있다고 했죠. 이제 티베로는 일단 빼고요. 이 녀석도 좀 제거를 하고 요거 세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 가장 핫해요, 이 셋이. 제가 알기로는 웹 쪽에서는 가장 핫한 세 명인데 이 녀석은 오라클 MySQL에 비해서 이제 뭐 기본적인 성능이나 비슷한데 공간 데이터를 다루는데 특화된 기술이 있다.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MySQL이나 오라클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능을 얘를 쓰면 이제 쓸 수가 있는 건데 그 기능이 공간 데이터를 다루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공간 데이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위치 정보, 좌표 정보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지도에다가 뭐 마커를 찍는다거나 이런 데 사용하는 정보들, 데이터들이 다 공간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위도 경도를 사용해서 좌표값을 구해낸 다음에 지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일정한 그림을. 이런 거를 만들 때에도 이런 공간 데이터를 많이 다뤄야 되는데 포스트그리 SQL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런 걸 하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SI 쪽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SI 중에서도 GIS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 DB에 대해서 조금 미리 공부를 해 놓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공간 데이터는 GIS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간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 SI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MySQL 얘는 기본적인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알 법한 배달의 민족 거기 MySQL을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서비스 대기업들도 MySQL이라고 하는 DBMS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용이 무료예요, 무료. MySQL. 자, 근데 오라클 얘도 기본적인 성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원탑이긴 해요. MySQL과 오라클이 거의 두 개가 양대 산맥인데 기본적인 사용이 유료입니다. 오라클은 공짜로 쓸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유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뭐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얘를 이제 한쪽에 서버로 구축을 해놓고요. 이 서버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뻗쳐나가게끔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분들도 다 사용이 가능한 식으로 서버를 구축할 수 있어요. 얘는. 대신 돈이 든다는 거. 이 녀석 MySQL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인 사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공부할 때 쓰기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는 얘부터 말할까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의 효율이 좋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은 더 좋아져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큰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되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MySQL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라클보다는 작은 양의 데이터 처리할 때 효율이 좋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DBMS가 가장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맞게끔 가장 적절한 DBMS가 존재하는 것 뿐이지 누가 무조건 좋아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기타 등등 되게 다양한 DBMS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너무 작아졌나요 혹시? 뒤에 잘 안 보이실까요? 괜찮으세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 어딘가에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존재하니까 거기에 저장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실제로 DB 서버가 있어야 데이터베이스를 다뤄볼 수 있거든요. DBMS라는 걸 써보려면은 얘가 있어야 돼요. 이 DB 서버라고 하는 녀석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서버만 있다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서버는 그냥 물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서버 역할을 해주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장소에 직접 들어가기 위해서는 접속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접속기라고 하는 녀석을 보통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거나 DB를 배운다거나 기타 등등 뭐 어떤 공부를 해도요, 결국에 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면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서버는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가 나 거기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브라우저에 www 네이버.com을 입력을 한다 라고 하면 네이버 페이지가 나오죠. 그럼 이때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였고요. 이 상황 속에서 서버는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서버였어요. 그럼 우리는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서버에다가 이 도메인을 입력하는 행위로서 서버에 요청을 보낸 겁니다. 그럼 그 서버는 그 요청을 받아서 이 요청을 처리하고 돌려주는 거예요. 뭐를? 이러한 화면을.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DB를 사용하기 위해서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우리가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접속기 역할을 하는 클라이언트도 만들어 놓을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가 편하게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오케이. 자, 이 설치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용한다. 그리고 자, 이거는 잠깐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가 합시다. 여기다. 자, 제가 DBMS는 DBMS인데 앞에다가 알파벳 R 붙여서 RDBMS라고 하나 적었어요. 자, 얘는 혹시 뭘까요? 예상해보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일단 DBMS라고 하는 녀석은 이거랑 동일한 녀석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R이라고 하는 애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데, 얘는 갑자기 철자가 relational 이거였던 것 같은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relational, 관계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RDBMS, 우리 수업명이 RDBMS가 아니라 DBMS죠. 근데 우리 원칙 타고 들어가면 사실 이거 배울 거거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근데 왜 수업명이 이거냐면,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너 DB 좀 다룰 줄 아니? DB 좀 공부했니? DBMS 좀 쓸 줄 알아? 라고 하면 99%는 이거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RDBMS가 가장 보편적인 DBMS라서 얘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DBMS 좀 공부했어요. 공부했으니까 DB 좀 다룰 줄 알아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알아서 이걸로 이해할 거예요. 이게 아닌 다른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기술을 만약에 요구를 할 거라면 그걸 명시를 합니다. 이제 계층형이라던가 아니면 망형이라던가 몇 가지가 존재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RDBMS, 관계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것들은 사실 개발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내가 개발에 사용하는 분야가 뭐 웹 앱 이런 쪽을 벗어나서 뭔가 좀 다른 OS나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라 그러면 사실 RDBMS보다도 이런 쪽도 알긴 알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RDBMS를 배워놓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녀석이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가장 보편적이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던 이 SQL이라고 하는 이 녀석도 한번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제가 이 DBMS 수업도 결국에는 언어를 배우는 수업이다라고 했는데 왜 언어냐면요.
얘가 structed query language라고 해서 language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언어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거 배울 거거든요. 이 중에서도 표준 SQL을 배운다라고 했고요. 네, 표준 SQL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SQL이 표준 SQL입니다. 네. Structed Query Language라고 하는 이 녀석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다. 얘는 뭐냐면요. 데이터들을 조작하기 위한 명령어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 전에 잠깐 쓰면서 이 예약어라는 단어는 지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라고 했던 그 예약어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결국에는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언어를 공부하는 거고요. 그 언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조작할 겁니다. 그게 이 DBMS의 가장 핵심이에요. 누가 더 데이터를 잘 조작하느냐, 누가 더 본인이 원하는 입맛대로 데이터를 관리할 것이냐, 이게 DBMS 실력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46분?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그냥 화면 보시고, 자,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여기다가 RDBMS라는 걸 적어놨는데,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안 써봤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안 써봤을 수는 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지금 5, 6살 영유아기가 아닌 이상 무조건 경험을 해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녀석은요, 이런 식으로 생긴 애예요. 자, 엑셀에다가 제가 셀을 몇 개 데이터를 작성을 했는데, 이거 어떤 형태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이걸 표현해 보세요. 이거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데이터가? 이거 표 아닌가요, 표? 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칸과 행이 있고 데이터가 이렇게 이 줄에 어떤 내용의 값이 올지 정해주고 그거를 여기다가 명시해주고 그거에 맞는 애들을 적어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금 데이터를 보관을 한 거잖아요. 이 표, 이게 관계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방식이에요. 표 안 써보신 분 있나요? 안 써봤더라도 표를 한 번도 못 봐서 이게 지금 표가 뭐야? 라고 느끼시는 분 있을까요, 혹시? 그런 분은 없겠죠? 왜냐면은 초등학교에서도 가정통신문에 표가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보고 자랐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는 너무나 익숙한 부분인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겁니다. 꽤나 익숙한 방식의 익숙한 녀석을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물론 그동안 표라고 생각했을 때의 접근법이랑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 DBMS를 배우면서 접근하는 방식이랑 약간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다르지도 않습니다. 방금 전의 상황처럼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좀 그려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이 위쪽에다가 여기다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지 큰 주제, 제목 같은 걸 적어준 거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각각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을 부르는 이름, 이 녀석을 부르는 이름, 이거 하나를 부르는 이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름들이. 근데 이 이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얘를 뭐라고 할까요? 행. 한 줄이죠? 한 줄, 행줄. 뭐 다 좋아요. 오케이. 행입니다, 행. 얘는요. 열이에요, 열. 행과 열. 행열로도 우리가 수학에서도 공부를 했던 부분이고, 행열.
행과 열이라고 일단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를 레코드라고도 얘기를 해요. 다른 단어예요. 행과 같은 말 레코드. 근데 좀 잘못된 표현이었던 게 얘 말고 여기가 레코드예요. 레코드. 왜냐면 지금 여기는 이 밑에 데이터가 쌓일 그 주제 같은 녀석들이었잖아요. 이 주제 같은 녀석들은 레코드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 한 줄을 가지고 얘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얘는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들의 데이터다라고 해서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이렇게 압축시켜서 의미를 전달시켜 놓는 데이터들의 데이터, 메타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 줄을 레코드라고 하고요. 그럼 이렇게 한 칸을, 이렇게 한 열을 뭐라고 할까요? 열을 우리는 컬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컬럼. 컬럼이라고 해서 COLUMN이라고 얘기를 해요. 컬럼, 레코드, 행, 로우 이런 식으로. 자, 레코드, 행, 로우 같은 말이에요. 결국 한 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 컬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레코드에는 튜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실제로 실무에서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꼭 이상하게 정처기 문제에서는 이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튜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 그리고 이 녀석 아까 전에 제가 열과 컬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열, 컬럼 하나 더 있어요. 어트리뷰트라고도 합니다. 어트리뷰트가 결국에는 이렇게 생겨먹은 단어인데 속성이란 뜻이에요. 속성. 그리고 이 표 자체, 이 큰 덩어리 표 자체를 우리는 테이블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전에 폴더와 파일, 실제 데이터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폴더는 데이터베이스 역할, 파일은 이따가 배우시게 될 테이블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파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파일 안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보관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보관할 때는 이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이 녀석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데이터만 넣어야지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우리가 이 한 줄이 만약에 없다라고 해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죠. 저장 가능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그건 불가능해요. 메타데이터 없는 테이블은 없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사용할 서버 설치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설명드렸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0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